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2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언어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연산자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에 관해서 살펴보면 덧셈, 곱셈, 뺄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라 산수 시간에 봤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곱하기는 X자 표시가 아니라 별표 표시, 즉 키보드에서 Shift하고 상단에 있는 숫자 8자를 클릭하면 나오는 그런 별표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파이썬은 두 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나눗셈, 즉 5/2라고 나눗셈을 하면 소수점까지 해서 2.5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리고 슬래시를 두 개를 이어서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해서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정수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5/2 이거에 대한 답변은 2가 됩니다. 2.5라는 답변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버리고 소수점 이상만 답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퍼센트 연산자가 있는데 이 퍼센트 연산자는 MOD, 즉 모드 연산자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 연산자는 그 양쪽에 항을 가지고 있는 이항 연산자인데요. 왼쪽을 오른쪽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값으로 구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두 개 있는 연산자는 거듭 제곱을 구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몫은 2가 되겠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러면 5% 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2, 그 다음에 별표 두 개를 이어서 써주고 10. 이거는 2의 10승이 됩니다. 그래서 2의 10승은 1024가 되죠. 이 MOD, 즉 퍼센트 연산자는 주로 배수를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짝수인지를 밝히는 그런 문제는 순수한 그 문제만은 있지는 않지만 문제를 푸는 어떤 과정에서 짝수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은 꽤 많습니다. 그 판단문에서 즉 if문을 사용했을 때 짝수이면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게 많은데요. 짝수라는 것은 정의할 때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짝수잖아요. 따라서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2의 배수란 뜻이고요. 2의 배수란 뜻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if 어떤 수 퍼센트 2 equal 0 이게 짝수인가를 판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의 배수인지를 판별하고 싶을 때는 어떠한 수 퍼센트 6 equal 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표현법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반드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학기 수업 시간에 저희가 안 봤던 함수인데요. div 해서 divided의 약자가 되겠고요. mod는 그 앞에서 봤던 나머지를 구하는 모드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div 모드라는 것은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는데 이때 구하는 몫은 정수형 몫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div 모드 5,2 그러면 5를 2로 나눈 정수 몫은 2가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나오죠. 따라서 답은 2와 1의 쌍이 같이 구해지는 답이 나오면 이렇게 구해지고 있는 것이죠. 할당 연산자 또는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equal을 써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 넣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러한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가 합해져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제 보면 A 플러스 equal B 이것은 A와 B를 더한 후에
A에 저장한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오른쪽에 보면 예제들을 보면 A에 10, B에 20을 저장해 놓고 A 플러스 이퀄 B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B 그럼 30이 되겠죠. 이 30을 A에 다시 저장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A를 화면에 출력하면 3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 또는 대입 연산자를 같이 사용하실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간단해야 됩니다. 이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여러 항목이고 괄호까지 묶어져 있고 우선순위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그런 항목이라면 이런 할당 연산자와의 같이 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35 플러스 1 곱하기 2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만 그대로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하기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 곱하기 2를 수행한 후에 35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수행하기를 원했다면 즉 35 더하기 1 먼저 수행한 후에 곱하기 2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답이 의도하지 않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겨서 먼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를 더 높여주고 싶을 때는 괄호를 해주면 됩니다. 즉 괄호가 일반적인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제처럼 35 플러스 1에 괄호를 묶어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결과는 7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부울 연산자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에 써 있는데 BOOL이라는 부울입니다. 또는 불리언이라고도 합니다. BOOLEAN. 그래서 비교 연산자든 관계 연산자든 이 연산자는 크냐 같냐 또는 작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true, false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true 할 때 앞에 대문자, false 앞에 대문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중에서 지금 같다, 다르다 연산자가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데 같다 할 때는 이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르다 할 때는요. 이퀄 느낌표가 아니라 느낌표 이퀄이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어떤 게 맞나요? 연산자에서 이퀄 먼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지 같거나 크다는 안 됩니다. 작거나 같다가 맞는 것이지 같거나 작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꼭 헷갈려서 그 이퀄부터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유념해 두세요. 논리 연산자는 논리식을 판단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논리식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식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참과 거짓으로 딱 판별이 되는 식을 양쪽에 끼고 있는 이양 연산자로서의 and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and B라고 한다면 A가 참과 거짓으로 판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B 또한 참과 거짓으로 판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제에서는 특정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바로 true 값을 써놓고 있어요. and의 속성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표로 나타낸 것을 뭐 진리표 또는 true, false 테이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true하고 true and를 하면 true. 자, and는요. 뭐뭐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and의 경우에는 양쪽 항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모두 false가 되겠습니다. true인지 false인지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경우의 수, 모든 조합의 경우를 구하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두 항이 모두 참일 때, 그때만 참이고, 한쪽이라도 거짓일 때는 거짓, 그리고 모두 거짓일 때도 거짓.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반을 이제 문제를 풀어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는 and 연산을 해라라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실생활에 접목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키는 160cm 이상이면서 몸무게는 60kg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뭐뭐이면서 라는 것을 캐치를 해서 and가 돼야 되구나. 왜냐하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and를 써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and냐 5월이냐 이걸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5월 연산자는 또는 이라는 연산자인데요. 이것 또한 또는 이라고는 그래도 좀 간혹 말을 해주지만 5월 연산자를 써라 이런 거는 절대 말을 안 해주죠. 5월이란 말을 쓰지 않고 또는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또는 이거나 이렇게 그 문제에서는 그렇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진리표 대신해서 문장에서 수행한 결과를 보면 5월 같은 경우는 양쪽 항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참일 경우에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논리연산자의 마지막 연산자, not 연산자입니다. not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값의 반대값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반대라 함은 참과 거짓의 사이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not x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not true 그러면 true의 not은 false가 되는 거고, 자, not false 그러면 false의 not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정수와 실수와 문자열을 부울로 나타내기. 자, 정수 1은 true가 된다. 0은 false로 된다. 자, 이 말은 정수 1은 true고요. 정수 2도 true고요. 정수 3도 true입니다. 일단 정수 0은 false라는 거. 그 외의 수는 정수는 tru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false라도 문자열 내용 자체는 판단하지 않는다. 즉, 문자열 자체는 판단하지 않고 값이 있으면 true이다. 자, 불하고 나서 1이 있습니다. 1은 true라고 했죠. 그리고 0은 false입니다. 1.5는 무조건 0이 아닌 건 다 true라고 했으니까 true고요. false라고 써 있네요. 자, 이 false라고 써 있는 것이 따옴표가 쳐 있잖아요. 이거는 문자 값이에요. 그래서 문자라는 값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좀 쉬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n과 m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n부터 m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들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는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풀어야 될 문제 유형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쉽냐면 연산자 이렇게 고난이의 고난이도는 아닌데 타이핑을 좀 많이 해서 완성을 해가는 면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 유형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수정하는 거, 그리고 문장을 여러 개를 완성해서 함수를 완성하는 거, 그리고 괄호를 채워서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함수를 전체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장을 타이핑해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연산자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이죠. 매개변수라는 것은 지금 함수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함수의 입력이 되는 값들을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수 n과 m 두 개가 매개변수가 되고요. 1 이상 1000 이하 값이 되면서 그 다음에 n은 항상 m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환값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 그 n부터 m까지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찾아낸 짝수들의
제곱을 시켜서 그 제곱된 것들을 모두 합한 것을 되돌려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요. n이 4이고 m이 7이라고 한다면 n이 4부터 7까지니까 자, 하나씩 포문을 이용해서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인 경우는 짝수니까 4의 제곱, 그래서 16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는 짝수가 아니니까 스킵을 하고요. 6은 짝수가 되므로 6의 제곱에서 36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은 짝수가 아니죠. 그래서 4부터 7까지이므로 더 이상 숫자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된 결과 4와 6이 그 짝수로 걸려졌죠. 그래서 4와 6의 제곱은 16, 36이 돼서 더하면 5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솔루션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이런 소스 코드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에 소스 코드를 완성해 주세요 라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마저 완성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서 실행을 해 봤을 때 52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DEF 솔루션에서 이 부분이 함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까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4칸이 들여쓰기가 되면서 이 콜론 하면서 4칸 들여쓰기 되는 부분 여기까지가 함수인데요. 지금 answer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return answer인 걸 보니까 이 answer가 지금 반환 값이잖아요. 그리고 answer가 초기화 0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answer가 누적되면서, 즉, 짝수들의 제곱을 시켜서 합해진 값이 answer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아래는 테스트 케이스 출력을 해보기 위한 코드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예시를 증명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4, m이 7이라고 했을 때 솔루션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와 7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솔루션 함수를 호출했을 때 렛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렛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5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문 넷입니다 할 때 여기에 52입니다가 나와주면 이제 제대로 푸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완성을 시키고 실행을 시켰을 때 그 출력문에서 솔루션 함수의 반환값은 52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면 제대로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할 때는 제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2차 시에서 그 2주차 과제로 제가 냈는데요. 그 2주차 과제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담지 않고 첨부 파일로 드렸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거를 잠깐, 해제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또는 첨부 파일을 여실 때, 그 첨부 파일을 메모장에서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첨부 파일을 메모장에서 여신 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신 후에 우리가 파이썬 IDLE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했던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서 파일 뉴 파일을 만드세요.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여러분 과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를 다시 제출하셔야 되니까 어디에 제대로 이름을 적당하게 학번 이름을 쓰시든 이게 적당하게 저장을 하시고 제대로 고쳐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과제가 아니라 제출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만 하면 되니까 어느 곳에 저장하시든 상관은 없겠죠. 자, 이거를 지금 실행을 하시면 자, run 모듈에서 F5키를 눌러 실행하시면 지금 반환값은 0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answer가 0인 상태에서 return 0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0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 부분에다가 코드를 줄 건데요. 일단 솔루션에서 n부터 m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건데요. 이 파이썬에서의 포문은 그 자바나 C 언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하고 이 n, 대문자 n이 들어왔다는 거, 소문자의 n이 아니고 대문자 n.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반복문을 쓸 때는 반복하는 그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반복 제어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반복 제어 변수 i를 하나 쓸게요. 그래서 for i in range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복문을 쓰실 때 제어 변수를 쓴 후에 그 다음에 in, range를 쓸 때도 있고 range를 쓰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즉 반복문을 쓸 때 for i in more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for i in range more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 차이는요. range를 쓸 때는 그 뒤에 오는 게 숫자입니다. 그리고 range를 쓰지 않을 때는 그 뒤에 오는 것이 리스트, 즉 배열 같은 그런 연속된 구조 있죠? 그 구조가 올 때는 range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지금은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range하고 초기값, 그 다음에 마지막값, 증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n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n이 초기값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수행하냐면 m까지 하죠. m까지. 자, 파이썬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파이썬은 여기 경계값이 초기값, 경계값, 그 다음에 증가값 이거 쓸 건데요. 그 m이라고 쓰면요. 포문은 m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죠. 따라서 내가 m까지 움직이게 해야 돼요. 즉 4에서 7까지 넘겨줬을 때 정말 4에서 7까지 검사를 받게 하고 싶을 때는 하나 더 더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m에는 7이 들어있는데 이 포문을 수행할 때 m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6까지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정말 7까지 움직이게 해줄 때는 n부터 m 플러스 1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증가가 하나씩 하나씩 증가될 때는 증가하는 것을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포문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콜론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이 부분이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레인지 하고 나서 초기값, 그 다음에 그 최종 파이널 경계값, 그리고 증감은 지금 생략된 상태고요. 그리고 콜론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이제 포문에 제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씩 검사를 했을 때 짝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판단문을 쓰실 때는 if문이죠. 그리고 if에서 i가 하나씩 n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m까지를 i가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n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m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i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i를 판단할 때 i가 짝수인가를 계산하는 거 저희 앞에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2로 나누어 떨어지면이 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다면 2% 연산, 이게 i 퍼센트 연산자 2 이퀄 0 이게 참이라면 얘는 짝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콜론을 친다는 것이 오타 쳐서 세미콜론을 쳤네요. 자, 콜론하고 엔터 치면 이제 if의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짝수라면 i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i의 제곱은요. i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이게 i의 제곱이죠. 이것을 i의 제곱을 해서 어디다 넣어주나요? 네, answer에다가 넣어주는데요. 일단 answer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answer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 문장만 한다면 최종으로 발생하는 i의 짝수값만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n부터 m까지 다 조사를 하면서 짝수마다 제곱을 해서 더하고 더한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i가 몇 번째 짝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앞에서 또 짝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answer에는 그 짝수의 제곱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다시 더해지는 거죠. 즉 누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nswer에다가 이 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answer에 있는 값에 짝수들의 제곱을 더해서 다시 answer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answer 어때요? 동일하죠. 이런 거는 단축 연산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딱 지우면서 뭐하고 같냐면 플러스 이퀄하고 같더라. 그래서 answer에 플러스 이퀄해서 짝수들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answer가 다 구해지면 answer를 리턴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된 것 같아요 하면 이제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52가 나왔죠. 그러면 정답이 제대로 나왔으니까 잘 푼 거고요. 이때 정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왜 나오지 않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알고리즘 또는 오타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swer는 지금 단축 연산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answer equal answer 더하기 i 곱하기 i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이거는 그 정답이 하나로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증감 1을 쓰면 안 되나요? 아유, 증감 쉼표 찍고 1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대로 이렇게 다 맞춰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게 52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텅 비면서 출력값을 조정해서 52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아니면 return 여기를 answer를 지우고 여기다 50을 쓰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머리를 쓴답시고 이걸 싹 지우고 answer equal 52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창을 닫고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포문을 이용해서 n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주의사항은 어디냐면 여기가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바나 C나 이런 데에 익숙한 학생들은 여기를 분명히 M을 쓸 거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경계값보다 하나 적게까지만 그 반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작 그 경계값에 들어오는 매개 변수만큼 반복을 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1로 경계값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틀리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 점수가. 그리고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문장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니? 이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answer equal answer 플러스 i 곱하기 i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 초기화는 누적하는 것은 반드시 초기화가 필요한데요. C 언어처럼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경우는 정말 필수입니다. 근데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필수가 아닌 언어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어떤 언어는 필수고 어떤 언어는 필수가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은 항상 누적을 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더하기에 관련된 누적에 대한 그 초기화니까 0이고요. 곱하는 누적에 대한 그 초기화를 할 때는 1을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또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두 온도 사이에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주고 있네요. 자, 현재 온도 밸류가 현재 온도래요. 그 다음에 현재 단위 유니트. 이것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면 환산한 온도의 정수 부분을 리턴하도록 정수 부분이라는 거에도 잘 보셔야 돼요. 리턴하도록 솔루션을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드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입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코드에서 한 줄만 변경해서 모든 입력에 대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수정하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두 줄을 변경해서
올바르게 동작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줄 하나 명령만 변경하셔야 됩니다. 매개 변수를 다시 설명하면 유니트는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중 하나로 주어지고, 자, F인 경우는 유닛이 F라고 들어오면 밸류 값은 화씨 온도고요. 유닛이 C라고 들어오면 밸류는 섭씨 온도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자, 반환값에서는 환산한 온도의 정수 부분이 반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 유닛이 C가 들어온 거 보니까 C는 지금 지금 C는 섭씨 온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씨 온도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공식을 좀 볼게요. 자, 화씨로 환산하는 이거 섭씨 온도 곱하기 1.8 더하기 32가 되네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밸류값 527 곱하기 1.8 그 다음에 더하기 32 해서 980.6. 그런데 이 6을 딱 떼버려야 되죠. 그래서 980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겠는데요. 이 코드가 문제가 있어서 한 줄을 바꾸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보라고요, 여러분? 자, 이걸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거를 자,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IDE를 띄워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껏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F5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환값은 980입니다. 이런 경우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시에서 보여주기를 980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행 결과 98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몇몇 입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항상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이 예제에서는 그 유니트가 C로 들어온 경우에요. 그러면 유니트가 C로 들어온 경우에는 980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유니트가 C로 들어온 경우잖아요. 자, 크게 볼게요. 자, 지금 C로 들어온 경우에 아까 실행 보니까 980 제대로 맞아요. 그러면 유니트가 C로 들어온 경우는 여기에 거쳐갔겠죠. 그럼 이 식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몇몇의 경우에는 그랬으니까 이 몇몇의 경우 중에서 이 경우는 지금 테스트가 안 된 경우잖아요. 이 경우만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수식을 좀 유심히 볼게요. 이 첫 번째 C 경우에는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건데요. 밸류 값이 들어왔을 때 곱하기 1.8 더하기 32. 자, 두 번째 F의 경우에는요. 밸류 빼기 32 나누기 1.8이에요. 자, 이게 우리 공식을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공식을 보게 되면 화씨 온도 빼기 32 나누기 1.8. 자, C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C의 경우는요. 곱하기 플러스 32. 이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괄호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괄호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 말은요. 파이썬에 나오는 코드에서는요. 수식에 모두 괄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공식에는 괄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괄호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의미는 이 두 번째 줄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그 공식의 경우는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의 환산 공식은 곱하기 괄호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먼저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또 왼쪽부터 먼저 하더라도 곱하기 먼저 하더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줄에 있는 F라는 것이 유니트로 들어왔을 때 C로 환산하는 섭씨 온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괄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줄에
빼기가 괄호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괄호를 없애버리면 나누기가 먼저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 나누기가 빼기보다 더 높으니까 괄호를 없애버리면 그 나누기가 먼저 수행이 돼요. 그런데 이 공식상에서는 빼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그 파이썬에서 여기 자체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괄호가. 그러나 이 부분은 괄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 여기 밑에 F 같은 경우는 괄호가 없어지면 크게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괄호가 없을 때는 이게 나누기 먼저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는 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문장만 고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가로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굳이 가로를 할 필요는 없고 이 한 문장만 가로를 쳐서 가로를 넣어서 우선순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빼기 먼저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완전히 다른 값이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를 가능한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 잘못된 케이스의 테스트 케이스를 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풀다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잘못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케이스를 줘서 C 케이스가 잘 나오는 걸 봤으니까 아, 잘못된 케이스는 F 케이스구나 해서 F 케이스만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는 거고요. 이 F 케이스에서 괄호가 빠졌구나 한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괄호가 빠지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캐치해서 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놓고 갈까요? 정수값만 나오게 하는 거 int라는 함수로 쏴주면 됩니다. 나중에 그 값이 밸류 값이 구해지면 밸류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int라는 함수로 쌓아서 그 결과값을 converted라는 곳에 넣어서 converted를 리턴하고 있죠. 이때 int 함수 하나 외우고 가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2개를 풀어봤습니다. 자, 1차 시는 우리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연산자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단항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단항 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가 있어요? 네, 낫이 있어요, 낫. and, or, not 할 때 이항 연산자 말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 not x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단항 연산자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괄호입니다. 그래서 괄호, 단항, 그리고는 산술, 관계, 논리 또는 산술, 비교, 논리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시는 이렇게 마치고 2차 시 때는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